일단 뭐 지난 주말 여러분들 그 기대하셨던 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너무 예상대로. 너무 예상대로 JTBC의 맹활약에 의해서 네. 제가 네. 진짜 JTBC는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예상대로 움직였다. 네, 그래서 조성은이라고 하는 인물을 꺼내놨죠. 네. 네. 꺼내놓은 상태에서 이제 뭐 온갖 얘기들이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요. 네, 조성은이 내뱉은 말에 의해서 모든 뉴스들이 전부 다 혼란스럽게 막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뉴스밖에 안 나와가지고 사실은 다른 뉴스를 뭐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 근데 문제는 네. 너무 복잡하다는 거지. 피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복잡하다는 거지. 아 왜- 맞아. 그래서 좀 네. 약간 그 음모론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음모론이 등장하게 되는 당연한 수순.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왜 지난 주말에 조성은이라는 이 제보자는 JTBC와 SBS에서 단독으로 그거 참 희한하죠. 단독으로 회견을 해가지고 지금 이러한 풍파를 만들어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네. 네. 팩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니까 정치에 관심 있는 부분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거니까 전반적인 다이아그램을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오늘 그려드리려고 네, 합니다. 네. 네, 바로 지금 뭐 시작하나요? 바로 해요. 네, 네. 합시다. 네. 네. 왜냐면 간결하게 끝내야 되니까. 아니, 아직 다 안 들어오셨는데. 아, 괜찮아. 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녹화로 들으시면 되는데. 자,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네. 여기 검찰. 잠깐 그거 하셔야 네. 돼요. 또 오늘 강의처럼 하게 되는. 네. 네. 송 작가의 이 강의. 네. 강의 주제는 지금 있는 모든 상황을 제가 도표로 그려드리는 거예요. 네. 일단 검찰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네. 이 조직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이 인간이 작년 4월 달에 2020년 4월 달에 그 당시 미통당 지금의 국짐이죠. 네. 국짐이랑 같이 뭘 했죠? 고발 사주를 했습니다. 고발 사주. 검찰에서 고발장을 받아가지고 미통당이 그 고발장을 다시 검찰에 고발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짜고 친 청부 고발을 했는데 네. 이건 그냥 팩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대로 끝나면 그냥 검찰하고 국짐당이 그냥 망하는 거고 그렇죠. 대선은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하에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대선이 너무 심심해질까봐 숨어있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심심해질까봐. 네. 왜냐면 심심해져 버려 이렇게 되면. 그 끝나는 거지. 뭐. 윤석열이 끝나고 국짐당이 한꺼번에 망가지면서 끝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 안에 새로운 제보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조성은이라는 제보자가 나타납니다. 지금 뭐 이름 까졌으니까. 네. 이 조성은으로 의해서 밝혀진 건 뭐냐면 손진성이라는 검사가 있고 손준성. 준성이라는 진성이는 우리 조카예요. 네. 이 손진성이라는 검사가 있고 준성. 예. 계속 진성이라고 하시네. 준성이. 알았어. 자, 네. 손검사가 있어. 손검사가 손검사. 있고, 자, 김웅이라고 하는 따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접수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제보자의 의견이 나왔어. 자, 정정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네. 새롭게 등장한 루트가 뭐냐면 정점식을 통해서 당으로 직접 갖고 이 와중에 고문 변호사가 내가 이 문건을 봤다라고 증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모 변호사. 예, 조 변호사가 네. 이거를 봤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루트가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복마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불씨를 제공한 건 조성은이에요, 조성은. 이 언니가 나타났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언니가 나타나갖고 모든 공익제보를 한다고 하면서 일단 검찰을 끌어들였고요. 검찰이 직접 제보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박지원 원장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배후에 미디어를 누가 제공하고 있냐? JTBC와 지금 SBS가 이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 조성은이라는 사람의 뒷 배경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을 복잡하게, 왜냐하면 이렇게 엮으면 이게 또 민주당이 엮여지게 돼요. 즉, 이 모든 사안을 겁나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복마전을 만들려고 하는 뒤에 거대 세력 SS의 흉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 여기서 또 SS가 나옵니까? 결국 SS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SS밖에 없기 때문이죠.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SS의 마리오네트야 모두가 다. 그러면 이 조성은은 무슨 목적을 갖고 나왔는가? 자,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손진성과 김웅을 드러내기는 하였으나 손진성과 김웅을 뒤에서 굉장히 교묘하게 배후 조정하고 있는 인물이 조성은입니다. 어떤 방법이냐고 하면 준성으로 좀 바꿔주세요. 네? 준성으로, 손준성으로 제발. 네. 네. 어떤 방법으로 물을 타기 시작하냐면 손준성은 이게 쉽게 말하면 조성은의 1차 목표는 이 고리를 끊는 거예요. 이 고리. 그래서 손준성이라는 사람 잘 모른다. 그냥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텔레그램으로 나한테 문자를 보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거를 당에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준성으로 바로받은 게 아니라 김웅을 김웅한테 통해서 준 거를 받다. 김웅이 다시 김웅을 조성한테. 통해서 얘가 받았는데 네. 얘는 손준성을 모른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손준성을 잘라낸 거야. 쉽게 말하면. 손준성은 나한테 줄 사람이 아니고 줄 관계도 아니다라고 1차 손준성을 끊은 다음에 네. 여기에 김욱이라고 하는 의원을 끌어들여갖고 얘가 나한테 일방적으로 던져줬는데 나는 이게 당에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고발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렇죠. 이 얘기가 나오는 동시 시점에 손준성을 털어주는 시점에 정점식을 누가 고발했다? 장제원이 고발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에 상관없이 정점식이 윤석열 바로 왼팔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통해서 정점식으로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얘들이 왜 있겠어? 그리고 한 번 더 이 라인을 끊어줍니다. 한 번 더 이 라인을 끊어줘요. 그러니까 결국 조성은이 지금 나타난 건 손준성과 김웅의 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텔레그램이란 결정적인 증거가 있긴 하지만 고소 고발하고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에 손준성이라는 사람을 보호해야 되느냐? 이 4월 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2020년 4월 달하고. 왜? 2020년 4월 1일 하루 전인 3월 31일 날 뭐가 터졌죠? 한동훈이 연관돼 있는 채널 A에 말하자면 이동 검언 유착. 검언 유착 스케줄이 터집니다. 자, 요때부터 손준성을 비롯해서 윤석열을 비롯해서 여기에 지금 대변인을 하고 있는 권순정 대변인을 비롯해서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동훈입니다. 너무 복잡해지는데? 네. 자, 요건 이해를 하셨을 걸로 믿고 지우고 갈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3월 31일 검언 유착이 터지고 나서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청부 고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거야. 이 논의에 참가했던 사람은 윤석열, 한동훈, 권순정 대변인이죠, 당시에. 그리고 갑자기 손준성, 이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누구의 카톡? 김건희의 카톡. 요 그림이 시작된 게
바로 4월 달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의 휴대폰이 그래서 이걸 못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카톡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카톡 내용들이 누구 손에 있다? 한동훈 이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린 그림에 보여준 것처럼 지금 SS가 들어와가지고 조성은이라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역고발을 치면서 정점식을 등장시키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걸 끊으려고 하는 거는 손준성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다 한동훈을 지키는구나. 지키는 거야. 한동훈을. 그러네. 한동훈한테 연결돼 있는 건 뭐다? SS. SS란 말이야. 그러니까 늘 얘기한 대로 SS가 한동훈을 지켜내기 위해서 손준성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한동훈 털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이 손준성이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윤석열의 핵심 사단이라고 하는데 윤석열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손준성이 은거하면서 입을 안 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입을 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손준성은 뭐라고 말하냐? 보기는 봤다. 근데 작성은 안 했다야. 심지어 헤럴드 쪽에서는 지금 헤럴드 경제는 또 어떤 프레임을 지네들끼리 만들고 있냐면은 손준성이가 지시를 했다. 밑에 검사한테. 그러니까 다른 검사가 작성했을 것이다라는 기사를 쓱 흘려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윤석열은 살아남는 거야. 직권남용에서 윤석열은 빠지고 손준성이 걸리게 돼 있어. 직권남용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도 감찰을 준비 중인데 안 움직이던 공수처가 나선 거예요. 공수처가. 자, 생각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어. 처음 있는 일이지. 응. 그럼 왜 공수처가 나서느냐? 공수처의 기본적인 인적 구성은 민변을 출신으로 한 이른바 로펌에 잘 나가던 변호사들이에요. 그렇죠. SS의 입김에 가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나서갖고 지금 조사를 하면 선거에 개입했던 선거법은 시효가 지나서 소용이 없어요.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 뭘 잡아놓을 수 있냐? 직권남용밖에 없어. 직권남용밖에. 그럼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맨날 뭐 하라 그러면 뭐 여건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얘네들이 왜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확실하지도 않은 의혹 사건인 상태에서 들어가느냐? 직권남용의 증거를 가지고 손준성을 구하거나 손준성을 죽임으로 인해 갖고 여기를 끊으려고 할 거라는 거야. 여기를. 어쨌든 한동훈은 어차피 보호될 것이다. 한동훈은 보호될 수 있게끔 이걸 잡아넣을 거예요. 그러면 손준성이가 윤석열이 시켰어. 그럼 윤석열 때까지 같이 세트로 가는 거고 나 혼자 했어요라고 하면 나 혼자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어찌 됐거나. 하지만 손준성은 가야 돼. 혼자 가야 될 것 같은데. 혼자 가야 돼. 그래서 이 혼자 가기 위한 얘 입을 닫기 위해서는 SS가 충분한 비용을 보상해주겠지. 내줬어야 맞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 한동훈을 지키기 위한 지금에 있는 프레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프레임이 뭐냐면 지금 적폐 언론이 다 쥐고 있는 게 지금 조성은과 박지원이에요. 박지원 원장. 자, 이 카르텔을 놓고 뭔가 민주당도 여기에 참여해갔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성은의 이력을 공개적으로 알아보면 이게 박지원하고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조성은을 신비주의에 쌓아놓고 있어. 조성은이라는 사람은 2014년도에 민주당으로 입장합니다. 이 당시 천정배가 조성은을 영입을 해요. 그래서 박원순 캠프 공보 성명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대구 출신이고 연세대 나온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천정배에 의해서 입당이 됐다가 16년도에 국민의당으로 간단 말이야. 안철수 밑으로 간단 말이에요. 천정배도 국민의당으로 네, 갔으니까. 국민의당으로 갔죠. 그래서 거기에 박지원도 합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당무를 보던 사이고 특히 이 사람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녹취록 조작 사건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사받고 여기에 대한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이걸 까발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때 뭐 문재인 당시 후보의 아들의 친구다 이러면서 뭐 뭔가 이상한 게 그렇죠. 있는 것처럼 막 그래서 제보를 조작을 녹취록 했죠. 제보를 만들어낸 거를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증언을 했던 법정 증인이기도 해요. 검찰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하고는 이미 친숙한 사이였겠지. 그리고 이 당시 당대표가 박지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검찰에 가서 증언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이런 과정 중에 박지원 대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같이 움직였던 사이야.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기록들을 보면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하고 예전부터 계속해서 뭐 댓글도 서로 달고 뭐 이런 친분을 과시했던 적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하다가 나중에 국민의당이 깨지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창당을 합니다. 브랜드 파티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을 하기도 해요. 브랜드 파티라고. 근데 이게 당원을 못 모았고 이게 빠개지고 없어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미통당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미통당 안에서는 뭐 중간 관리 역할을 했죠. 선관위 뭐 선대위 비위원장 뭐 이런 비대위원 비대위원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중간 관리 역할을 했었지만 이미 국민의당에 있으면서부터 검찰이라든지 일반 이른바 보수에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하고 굉장히 끈적한 고리를 갖고 있었고 현재에도 올마이티 미디어라고 자체적으로 우리 같은 인터넷 방송이나 그와 관련된 이제 잡지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 브로커야, 정치 브로커. 그러니까 그냥 정치판에 되게 많은 관종들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관종이 일단 JTBC에 나서 갖고는 모른다 그랬어. 지금 나는 그 내용을 보긴 했으나 이게 중요할 거라고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서 난 당에 접수 안 시켰고, 그리고 정작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은 잘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거짓말했지만 이 사람하고 만남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고소고발 관련해 갖고는 이미 4월 달에 이거를 봤을 시점에 6개월 후에 최강욱 의원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페이스북 글을 남기면서 이 고발이 진행될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모든 걸 끊어낸 건 뭐냐? 자, 나는 기본적으로 손준성과 김웅은 죽어도 됐잖아. 국민의 짐과 국민의 짐에 연결돼 있는 이준석과 그다음에 이준석의 아빠 친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조성은이 하는 역할은 손진성을 구해내고 모든 당으로 연결한 고소고발 사건이 정점식과 윤석열 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기존에 있던 박지원 원장을 이용해갖고 민주당까지 밀타기를 함으로써 상황을 겁나게 복잡하게 보이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뿐이죠. 대충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십니까? 대충 제가 그려드린 그 다이아그램은 물론 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으셔도 좋고 안 믿으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 조성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딱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예전에 대한언론이 있으면서 저는 그 전까지는 사실 그런 그러니까 정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그 주변에 얼마나 소위 말해서 날파리들이 많이 꼬이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제대로 경험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연대 나온 애가 대한민국에 한둘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저도 제가 지금 연구소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제 이름으로 명함 하나 파면 그냥 그거 연구소 되는 거예요. 그럼 저 거기 소장되고 저 석사고 그러면서 저를 포장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이 사람 이상으로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작정만 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럴싸하게 자신을 포장해가지고 정말 알맹이 컨텐츠는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정계에 수천 명이 바글바글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운이 좋게 의원이 되거나 당 대표가 된 사람도 있죠. 근데 그들의 대부분은 정말 그들 스스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신뢰를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정치 낭인들이었다가 운 좋아서 탁 의원직 달면 나 전직 의원 되는 거고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까보면 이 사람 뭐 이런 새끼가 의원이 됐지라고 싶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애가 이 애라는 거 저는 딱 보는 순간 아유 또 이런 애구나라는 생각했거든요. 자, 여기까지 뇌피설은 제가 분석해 드린 거고 어디서도 없는 얘기니까 믿으셔도 좋고 안 믿으셔도 좋은데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 사건은 언론이 박지원과 조성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냄새를 피우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조선일보가 동원됐기 때문에 최대한 이 스피커들을 키워대겠죠.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있는 손준성과 이제 김웅은 어차피 버린 카드니까 김웅은 생각하지 마세요. 얘는 이제 완전히 버려진 거고. 네. 자, 손준성이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을 안고 가든 윤석열을 버리고 지 혼자 뒤집어 쓰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문건의 작성과 관련된 최고 책임자는 손준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미통당에 이 문건을 전달해가지고 이게 고발장으로 쓰여지게 한 주범으로 정점식과 당시 미통당의 핵심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당대표들. 이 사람들을 당 지도부들 당 지도부들을 목표로 할 겁니다. 그럼 누가 여기 걸려들게 되죠? 황교안이 걸려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이걸 걸려들게 되면 자 뒤늦게 지금 이 상황을 알게 된 지금의 국민의힘의 이준석과 유승민은 면죄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준석과 유승민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윤석열 그리고 황교안 그리고 나머지 자기들이 끊어내고 싶었던 한동훈과 나머지 사람들 김건희를 동시에 끊어내면서 쏙 들어갔죠. 쏙 들어가게 만들면서 모든 죄를 전부 다 과거 미통당하고 윤석열 쪽으로. 정점식이한테 뒤집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도 사람들은 늘 찝찝한 걸 가질 거예요. 근데 정말 박지원은 아무 일도 안 했을까? 그렇죠. 왜냐면 일단 거론이 됐으니까. 거론이 됐으니까. 9월 2일 날 SBS에 나와갖고 한 인터뷰에서 이 조성은이 우리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었어요라고 하는 이 멘트가 그렇지. 정말 말을 실현한 것인가 고의적으로 이걸 묻고 들어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앞으로 계속 뭉개지게 되면서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날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더 생각을 안 해요. 윤석열 끝났으니까 다음 주자는 누가 될까? 홍준표가 되나? 아니면 이 복잡한 당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 이 차원에서 이 모든 걸 정리해줬던 SS가 여시제 출신의 김종인과 김동연을 살며시 밀어 넣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생기는 궁금증.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원장은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 일단은 박지원 원장은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둘이 그 얘기는 안 했다라고는 하지만 둘이 말은 안 했어도 박지원 장관이 박지원이 당시에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이게 저쪽 애들 농간이구나라고 하는 첩보를 충분히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 당시에는 이분도 우리 진영은 아니었으니까 네. 그쪽에 어느 정도 동조했거나 뭐 그쪽에 대한 정보를 얻고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현재 조성은과 엮이게 되는 시점이 지금인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동원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뒷배경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증명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본인 업무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소관돼 있는 사람들과 이와 관련된 감찰이라든지 뭐 거기에 대한 조작이라든지 하면 본인이 직접 땡기면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업무 기록만 찾아봐도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조성은이 휴대폰을
제출을 했잖아요. 그 제출한 휴대폰 안에 조성은이 가까이. 얼마나 통화를 했는지 찾아보면 됩니다. 그럼 또 그러겠죠. 뭐 비밀폰이 있을 거야. 대포폰이 있을 거야. 그래도 찾아보면 돼. 통화 기록 내주면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의혹 제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의혹 제기에서. 그러니까 이건 밝힐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씹기가 더 좋은 거죠.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삼성이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과정에 이 모든 수혜를 볼 사람은 이준석과 유승민, 그렇죠. 홍준표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걸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이 날아가느냐 안 날아가느냐의 얘기는 손준성의 입에 걸려 있어요.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손준성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어떻게 해도 지 인생은 끝난 거니까 SS가 지정하는 사람을 꼭 물어뜯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위기가 또 조성은 뭐 지켜야 된다, 뭐 이딴 식에 가서 뭐 이런 분위기 형성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시면 안 돼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의 전형성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앞에서는 아니 저는 정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말씀을 하는 건데 뒤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봤지? 나 이 정도야. 그리고 조금 있어봐라. 더 크게 내가 크게 만들 거다. 그리고 내 말대로 된다. 잘 봐. 그리고 내가 나중에 한 자리 한다까지 다 염두에 두고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앞에 나와서는 저는 정말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웃기지 말아요. 네 삶을 보면 알아요. 넌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럼요. 네. 어찌됐거나 박원순 캠프에서 시작한 정치 일생이 국민의당과 미통당으로 연결된다고 하면 얘는 그냥 불 보고 따라가는 날파리고 똥 보고 따라가는 똥파리인 거지. 이현주랑 비슷하네. 저기 결코 쭉 이렇게. 결코 정치적인 어떤 의리나 뭐 정의감이 있어서 이거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수하게 자기 속내랑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다 털어놓지 않고 있어. 그래놓고 오늘도 보니까 뭐 김종배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김종배만 나갔나? 지금 다 김현정도 나가. 나갔어. 다 CBS 나갔어. 나가. 다 나가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얘기가 다 박지원만 물어봐. 그렇지. 그리고 손준성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아. 물어봐도 나는 모른다. 난 모르는 검사예요. 난 김웅이만 알지. 손준성이라는 검사는 안 적도 없어요라고 하지만 이미 손준성과 같이 만났거나 같이 회동했을 만한 정황이 있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계적으로. 좀 답답한 게 딱 보면은 우리가 왜 인생 좀 살다 보면 사람이 이제 하도 만나면은 어느 정도 저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말이나 외모로는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프로필만 봐도 야 진짜 얘는 불나방처럼 여기 이렇게 쫓아다니는 애고 내실이 하나도 없고 지 손으로 뭔가를 이준석이랑 똑같은데? 지 손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 이 회사도 뭘 하는 회사인지 몰라. 자기 대표라고 써놨는데 무슨 대표인지 알 수 없어. 그렇게 다니면 나도 회사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 살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새치어로 사람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이라니까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공익제보의 조성은 씨를 뭐라고 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이슈를 던진 거는 맞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이 둘이 말하자면 그 2000년 4월에 이러한 이 고소 고발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은 조성은 씨가 등장하기 전부터 쫙 깔려 있는 위험 요소 중에 하나였어. 이미 유승민도 그걸 알고 있었고 심지어 원희룡이도 이걸 봤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까질 시점에 지금 있는 시선을 흐리면서 모든 그 상황들을 혼선으로 끌어가고 있는 인물이 조성은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뜬금없이 부지런해진 공수처가 검찰 자체 감찰보다 먼저 나서가지고 이 사안을 떠맡으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마감을 지으려고 하는지 목적이 나와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2주 전부터 이제
윤석열은 버려졌다. SS가 얘 잡는다. 라고 했던 스케줄대로 하나하나 풀려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제는 윤석열과 정점식에 대해서 언론이나 검찰이나 공수처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손준성은 뭘 하고 증언을 하는지, 윤석열을 물고 가는지 아니면 지가 혼자 안고 가는지, 이걸 지켜보는 게 앞으로의 핵심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언론도 조용히 있다가 뉴스버스 막 기사 나올 때는 조용히 있다가 조성은 막 같이 부안해동 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지. 언론도 SS의 마리오네트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고, 야, 지시 떨어졌어. 빨리 움직여. 조성은 부풀리기. 예.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왜 윤석열을 비롯한 검찰의 핵심 사임방, 정보 담당 송준성, 대변인 권순정, 그리고 실세 중에 실세 한동훈이는 이러한 카톡질을 김건희를 중간에서 껴서 했냐는 거지. 자기들끼리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만큼 김건희하고 엮어져 있는 게 우리가 아는 거 이상으로 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호해야 돼, SS는. 어? 아크로비스타 제대로 터지면 서초동 검찰들 다 날아간다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서.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몇 년 동안. 아니라서. 그러니까 진짜 한두 명이 아니라서 소위 말해서 최소한 7, 8년이야. 그러니까. 7, 8년에 방이 20개인데. 아유. 어? 그러니까 거의 다 할 수도 있어, 거의 다. 검찰 조직 내에서 약간 똘똘하고 야, 제 엘리트 코스로 가겠다 하는 애들은 다 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다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안 걸린 애가 없어요. 왜? 안 걸린 애들은 다 이미 외곽으로 빠졌어요. 조금 영화적인 상상을 보태면 뭐 그런 영화 있었어요. 김혜수 나온 영화인데 얘네들이 방문 기록부터 시작해갖고 몰카가 다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다 있겠죠, 당연히. 저는 다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아유, 우리가 그 영감님들 대접만 해주고 나중에 뒤통수 맞으면 아유, 우리도 도움 하나는 드러나야죠. 영화 대사예요. 아유, 영감님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저희가 그 선글라스 광고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엄마 아빠만 쓰면 꼭 애들이 내 거는! 그래서 애들용도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0세부터 지금 12세? 선글라스를 아동용으로 별도로 출시해서 지금 추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0세부터 쓸 수 있는 건데요. 이거 보세요. 완전 귀엽죠? 5세 정도 쓸 수 있는, 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샤랄라 공주 옷 좋아하는 애기들한테는 요 선글라스가 딱입니다. 지금 종류별로 사실 되게 많으니까 애기들하고 이제 아이가 같이 엄마, 사이트 보고 고르세요. 같이 너 고르면 마음에 드는 되잖아. 거 너 골라 어떤 거 그러고 좋아? 얘기하시고요. 이러면서. 이 코코리 선글라스는요. 일단 이제 절대 안 깨집니다. 아니 근데 네. 이게요. 그 방탄이거든요. 이게 차로 밟아도 안 깨, 망치로 때려도 안 깨져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렌즈로 된 걸 잘못 끼면 사고 났을 때 아이가 다치거나 눈에 손상이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전해야 되고 오히려 이걸 쓰고 있는 게 애들이 넘어지거나 야외나 나뭇가지나 뭐 이런 데 쓸리거나 찔릴 수 있는 거를 오히려 방어해 줄 수 있는 방탄 기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입안에 넣어도 안전할 수 있는 안전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러버 소재예요, 이게. 그래서 자외선 차단, 내구성, 내화학성, 내충격성을 다 가지고 있는 TAC 평광 기능까지 있는 렌즈라는 거죠. 애들 눈 어릴 때 사실 잘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된 제품으로 씌워 주셔야 되고, 가격도 사실 29,900원이면 비싼 편이 결코 아니에요. 이건 깨끗해 보이지만 안에 평광 기능 들어 있는 거라서 그거 자외선 진짜. 차단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얼마? 29,900원에 하고 있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애들 사진 보지 마세요. 기절합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자, 아무튼 대충 정리를 하자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선을 갖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고발 사주를 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 제일 고발 사주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게 윤석열이에요. 저는 몰랐다. 그렇죠. 이거는 손준성이 뭐, 빼준다고 하여 정점식이 있기 때문에 정점식도 궁지에 몰리게 되면요, 결국은 나중에 보장 받고 윤석열 불어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정점식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정말 정의롭고 충성스러운 손준성이 문건을 작성을 했고 그것도 밑에 놈한테 시켜가지고 그 문건을 보여준 거를 윤석열이 야 이거 당에 갖다 줘 하고 던져줬고 그 중에 일부가 친구인 김웅한테 살짝 넘어가는데 김웅이 공명심에 이걸 갖고 조성은이한테 당에다 밀어넣어라고 얘기했지만 조성은은 자기 판단으로 지금 바쁜데 이런 거 밀어넣을 시간이 어딨어 그래서 나는 직접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사건을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설계대로. 결국 이 설계대로 완성이 되고 발표가 나버리면 SS가 승리하는 겁니다. SS 입장에서는 검찰 권력은 계속 자기들의 개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검찰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는 짓은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할 때마다 적당한 수준에서 사람 잘라내기 수준으로 검찰 권력은 계속 자기네 손아귀에 가지고 있어야지. 심지어 오늘 2차 발표를 통해 가지고 검찰이 언론 기자들도 다 사찰했다. 사찰했다. 윤석열이 사찰했다. 그렇죠. 추가로 던졌어요. 이게 과연 본인도 어떤 개별 미디어 언론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김웅하고도 그렇고 손준성하고도 친분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이 증거를 갖고 폭로할 수 있는 내용의 사건입니까 이게? 점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새로운 증거들을 계속해서 던져내고 있어요. 근데 진짜 관상은 과학인가 봐. 야, 나는 지금 딱 보는 순간, 얼굴 보는 순간, 아유, 또 어디 하나 굴러 들어왔구나,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조성은 씨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안 하던 언론들, 뉴스버스 관해가지고는 기사를 잘 안 쓰던 언론들도 조금씩 돌아섰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조선일보가 12일에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 조성은 씨가 검찰 기자 사찰 정황이 있다. 사실이면 윤석열이 책임져야 한다. 이거를 따옴표로 따가지고 조선일보가 단독을 냈거든요. 옛날 같으면 이런 기사를 안 썼어요. 근데 오히려 조선일보에서 단독을 이렇게 냈다 하는 건 이 분위기가 거의 끝났다. 윤석열까지 간다, 버프로. 그렇죠. 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공수처가 싸그리로 다 떠 담아가지고 사실은 조성은도 하나의 법 안에 집어넣을 겁니다. 근데 공익제보자라는 신분 때문에 처벌을 안 받고 피해 나올 뿐이지 살아남죠. 한 보따리로 다 해갖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리 끝냈어요. 이대로 믿으세요 하고 저들이 던져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변치 말고 파야 될 거는 아크로비스타와 줄리와 화산사와 그렇죠. 그리고 삼성은 어떤 방식으로 검찰과 언론하고 유착해갖고 뇌물을 줬냐는 거예요. 800만 원짜리 월세를 줘야 될 17층에서 1702호에서 살게 해준 것 자체가 이제 뇌물죄로 같이 뒤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게 나타나게 되면 삼성이 불편하니까 이거 되기 전에 빨리 끝내려고 가는 겁니다. 아유. 조성은이 괜히 그냥 윤석열 책임져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 그리고 빨리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윤석열이 낙마되겠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네. 왜냐면 빨리 입 닫고 끝나줘야 되는데 그나마 참 다행인 게 우리 윤석열 씨가 눈치도 없고 의지가 강해요. 구수까지 할 정도로 본인이 꽂히면 끝까지 갑니다. 그렇기 결국 때문에 삼성이 드러날라나? 결국은 나중에 가면 네. 합의를 안 하고 내가 재산이 있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마누라 있잖아. 마누라 법정 마누라 그 법적으로 있어. 아무튼 나는 나 이대로 못 죽어라고 하면서 같이 죽자 그러려면 이러한 막판 깽판을 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 그 만약에 이 지금대로 하면은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민주당 후보하고 얘기를 하다가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아크로비스타 얘기가 나오고 아니 그게 나온다는 소리야? 그게 나서게 우와, 되면 결과적으로 다 까지지.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까진 거 열린공감 TV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껍질까지 딱 벗겼어. 이제 삼성이라고 이름표만 딱 뜯어내면 봤지. 삼성이 이거 보여주면 되거든. 요 상황에서 이걸 묻으려고 지금 이 고발 사건의 모든 거를 풀로 몰아넣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삼성에서는 네. 거기까지는 절대 안 된다니까 그렇지. 빨리 지금 어떻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성렬이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기서 나보러 모든 걸 던지고 나 혼자 다 뒤집어 쓰라고? 난 그렇게 못해.
이 감옥 안에다가 구치소 안에다가 룸사롱을 찾아주지 않는 이상 나는 여기서 못 나가라고 버티기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아, 그냥 하나 차려주고 보낼까? 안 돼. 가면 안 되지. 뭘 잘. 더 개기고 있어야지. 라는 어쨌든 차원에서 그래서 네. 생각보다 훨씬 더 SS가 빨리 움직이고 JTBC에도 빨리 나오고 조선일보 통해서 단독 내고 윤석열 공격하고 근데- SBS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거기에 복무하고 있는 기레기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 알까?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데스크가 대충 이렇게 가라고 정해주지 방향을. 그렇죠. 방향을 정해준 방향대로 지들은 그냥 읊어놓고 쓰는 거지. 왜냐면 그 전에는 조선일보도 뉴스버스에 대해서 별말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조선을 단독을 취재했다? 그러면은 뭔가 지시가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조성은도 뉴스버스마저도 살려줬어요. 나는 그 기자님한테 이런 거 받은 적 있어 하고 보여줬을 뿐이지. 그렇지. 그걸 터트리라고도 안 했다. 그거는 그 기자가 공명심에 자기 혼자서 막 터트린 거고 그래서 내가 수습 차원에서 나서게 된 거지. 내가 그 사람 보러 이거 터트리라고 사주한 적이 없다니까. 걔가 혼자 한 거라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걔 출신이나 걔가 그동안 글씨 써왔던 스타일이나 6월 달에 갑자기 영입됐던 걸로 보나 이 말 자체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조성은 씨가 공익 제보자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를 던지는 건 맞지만 이건 진실에 의한 정보가 아니라 윤석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상황에서 핵심 키포인트만 전달하고 있는 거고 정말 언론은 대통령이나 지금 대선 후보들보다도 오로지 이 언니 입 하나에 매달려 갖고 모든 기사들을 양산해내는 그림을 만들고 있고 국민들의 시선도 그리로 가버렸다는 거지. 네. 자, 다음 사안으로 이거 빨리 정리해야 돼. 끝도 없어 하다 보면. 끝도 없네요. 자,